23년에 두 번째 구조 이론이라고 해서 스트럭처럴 티어리, 이걸 두 번째 구조 이론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첫 번째 이론이 우리가 지형학적 이론이라고 하는 토포그래피컬 티어리인데, 이것 자체도 하나의 구조 이론으로 볼 때 이걸 첫 번째 구조 이론, 1923년에 자아, 이드, 초자아로 이렇게 구별하는 이론을 두 번째 구조 이론이라고, 그래서 first structural theory, second structural theory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저자는 이 두 번째 구조 이론을 어떤 면에서 첫 번째 지형학적 이론인 무의식, 전의식, 그리고 의식 체계로 구분을 완성시켰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쩌면 첫 번째 이론이 두 번째 이론으로 발달했다고 이렇게 지금 보고 있죠. 근데 학자에 따라서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첫 번째 이론과 두 번째 이론은 완전히 다른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찰스 브로너 같은 분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많은 분들이 첫 번째 지형학적 이론을 가지고 프로이드가 만든 이론들이 두 번째 구조 이론으로 바뀌면서 그 이전의 정신분석 이론들이 새로운 구조 이론에 따라서 다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바뀌지를 못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의식, 전의식, 무의식이라는 과거의 어떤 지형학적 이론을 가지고 정신분석을 한다고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학자들 간에 큰 의견 차이가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혼란스러운 게 1차 구조 이론하고 2차 구조 이론이 대부분을 정신분석가나 학자들이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꿈 분석을 할 때는 대부분 의식, 전의식, 무의식의 1차 첫 번째 구조 이론을 쓰게 되고, 그리고 다른 전이나 역전 이런 걸 다룰 때나 다른 쪽에서는 2차 지형학적 이론, 2차 구조 이론, 스트럭처럴 티어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이게 조금 임의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구조 이론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마음의 구조 이론이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고 보는 쪽에서는 과거의 1차 구조 이론이라고 볼 수 있는 지형학적 이론에 의한 접근 방법은 이미 프로이드가 버린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니까 후학들은 좀 어떤 부분에서 클리어하지 않은 거죠. 1차 이론을 중심으로 하는 이론들이 계속 상당 부분 살아서 움직이고 있고, 또 2차 이론에 의한 이론들이 같이 가는데, 이게 항상 조화되는 게 아니고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겠죠. 왜 2차 이론, 이런 지형학적 이론, 최초의 지형학적 이론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2차 이론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1차 이론의 완성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인지, 1차 이론으로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2차 이론이라는 게 새롭게 시작된 것인지, 이렇게 구별해서 우리가 앞으로 학자들의 어떤 책을 읽을 때도 우리가 좀 의식을 가지고 보는 게 좋을 거예요. 어떤 입장에서 프로이드의 지형학적 이론과 그리고 구조 이론을 이해하고 있는지 하는 것은 그 이론가나 정신분석학자의 입장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면서 우리도 관심 가지면서 더 가보죠. 어떤 면에서는 초기에 프로이드가 얘기했던 쾌락 원리, 플레소 프린시플 or 언플레소 프린시플, 불쾌락의 원리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 원칙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지금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를 여기서 얘기를 한 첫 번째가 현실 원칙, 리얼리티 프린시플이라는 게 쾌락 원칙과 상반된다고 보는 것이라기보다, 현실 원칙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쾌락으로 가는 간접적인 긴 여정의 한 단계라고 본다면, 현실 원칙 자체도 쾌락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결국 플레저를 얻는데,
지금 당장 만족을 얻는 게 아니고 시간을 두어서 더 큰 만족을 얻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예를 들어서 엄마가 사과를 하나 줬어요. 처음에는 사과를 가지고 있으면서 바로 먹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이 사과를 그날 자기 배고플 때까지 계속 들고 있는 아이도 있죠. 첫 번째 경우는 바로 플레이서 프린시플이 적용되는데, 두 번째 경우에는 자기가 배고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배고플 때 먹겠다고 한다면 이건 어떤 현실 원칙이 적용되는 거죠. 이런 예가 되겠고, 두 번째는 결국 자아하고 반대가 자아라고 하는 이고라는 개념이 나오죠. 이고가 반대한다는 얘기예요. 쾌락을 얻는 것 자체가 이고의 반대를 받는다 하는 얘기는, 이 당시만 해도 1923년에 이고, 이드, 슈퍼 이고, 이게 마음의 3종 구조 이론이 명확하게 되기 이전 상태니까, 여기서 자아라는 개념이 아주 클리어하지 않은데, 여기서 결국은 방어 기제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자아 안에 방어 이론을 지금 형성해가는 과정 속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될 거예요. 어떤 쾌락을 얻는 것 자체가 자아로부터 반대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쾌락은 나중에 이고, 이드, 슈퍼 이고 할 때는 이드 쪽의 개념이죠. 원본능 쪽에 있는 어떤 욕동들이 드러날 경우에 아이가 엄마에게 화를 내다가 엄마한테 뺨을 맞은 적이 있다. 이렇게 되면 아이는 화를 내고 싶을 때 쭈뼛쭈뼛 하게 되는 거죠. 화를 내면은 자기가 화를 내면 어떤 플레소가 있어야 될, 이게 쾌락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원래 쾌락과 불쾌락의 원칙인데, 화를 냈다가 뺨 맞은 적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이 정서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불쾌한 것을 가져올 수 있다. 더 큰 어떤 불쾌를 경험했다고 한다면 이 자아가 이때는 화를 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어떤 강한 저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안에 성적 욕동이나 공격적 욕동이 느껴질 때 이것이 그대로 발현될 경우에, 밖으로 드러날 때 이게 위험해진다고 느낀다고 하면 이때 자아가 이걸 금지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겠죠. 이 자아가 이런 것들을 방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아가 어떤 면에서는 이드라고 하는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 이거 1차 이론이에요. 무의식의 세계지만 다른 쪽에서 본다면 마음의 3종 구조 이론에서 이들은 원본능의 세계라고 한다면, 원본능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자체가 이드하고 갈등을 이고하고 갈등을 가져온다는 이런 개념이 이 속에 숨어 있죠. 근데 초기에는 이런 구조가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기 이전의 이론인데, 실제 그 이론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글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어작용이 일어나게 된다. 결국 아이들이 자라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안 하게 되는 거는, 왜냐하면 실제 리얼리티, 외부 세계하고 부딪히죠. 그래서 아마 초기 이론 속에 이드가 있고 그 위에 이드에서 이고가 발달한다는 게 이고의 표면이, 그러니까 이드의 표면에 이고가 있다고 하는 그 표층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이드가 원래 욕동대로 바깥 세상을 접했을 때 거기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데, 그 경험 때문에 외부 현실과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욕동 간에 여기 타협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타협을 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외부 세계와 자기의 욕동의 세계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고라는 어떤 우리의 마음의 기구라고 지금 상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외부 세계로부터 큰 변을 당하기 전에 내 욕동의 세계에 어떤 제한을 가하게 된다. 여기서 이제 이게 원래는 이 쾌락의 원칙에 따라서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데, 그 쾌락의 원칙이 적용되기 이전에 더 큰 어떤 더 큰 위험성이 있다고 한다면 아이는 그 쾌락을 쫓아가는 것보다는 더 큰 불쾌함을 피해야 된다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쾌락의 원칙이 적용하기 이전에 그보다 더 큰 어떤 방어작용이 있게 된다면 플레이서 프린시플 자체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플레저 프린스플이 오히려 그때의 플레저는 불쾌로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그게 내가 추구하는 것 자체가 쾌락으로 오지 않고 불쾌로 온다는 것, 좀 임상적으로 본다면 어쩌면 신혼부부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어떤 경우에 굉장히 신혼부부니까 서로가 만족스러운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이 일반적인데, 어떤 분들은 초기에 성적 관계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원만한 성생활을 이루기 어려운 것들은 심리적으로 다른 분들은 쾌락으로 느껴지는 것을 어떤 분은 그게 불쾌로 느낀다는 얘기죠. 그 여기에서 불쾌로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전에 공부한 에더퍼스 컴플렉스하고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 전이 정서 속에서 성적 대상을 부모 대상으로 느끼게 되면, 이게 플레서 프린시플이 원래 적용되는 게 아니고 더 큰 위험성 있는 것, 데인저러스한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불쾌하게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불쾌해지기 때문에 서로 원만한 성적 관계를 이룰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회피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프로이드가 봤던 것들, 처음에는 단순하게 플레서, 언플레서를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쉽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어떤 플레서, 언플레서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 설명을 한번 따라가 보죠. 어떤 우리가 반복해서 고통스러운 경험을 반복하는 묘한 상황을 프로이드가 두 가지를 얘기해요. 외상신경증이라고 하는 건 트로마틱 뉴로시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어떤 신경증은 모두에는 트라우마적인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트라우마는 아주 보통 우리가 신경증이 있을 때는 유아 시절에 유아신경증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주 어린 시절에 유아신경증을 나중에 성장한 뒤에 그 시기가 아니고 그 이후에 청소년기나 어른이 되면서 어떤 트리거링 인시던트, 그러니까 굉장히 견디기 어려운 어떤 상황 속에서 과거의 과거의 유아신경증의 지점으로 되돌아가는 게, 퇴행이 일어나는 경우를 보통 일반 신경증으로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 외상신경증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어린 시절의 유아신경증하고 상관없이 실제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아주 위험한 어떤 경험을 우리가 이걸 트라우마라고 하는, 이 트라우마를 경험을 했을 때, 이것은 보통 심리 내적으로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과거의 어린 시절의 갈등 구조가 재현돼서 생기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트라우마 자체가 굉장히 파괴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어떤 유아신경증과 상관없는 이런 사례예요. 그래서 이 트라우마가 있는 경우에 트라우마틱 뉴로시스라고 외상신경증으로 이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가 어쩌면 전쟁 신경증이죠. 전쟁 이후에 발생하는. 그래서 과거에 이런 개념을 프로이드가 썼는데, 요즘 질병 분류에서는 이게 PTSD라고 하는 거 있죠. 포스트 트로마틱 스트레스 디스오더라고 하는 외상후 신경증이라고 그러나요? 근데 이런 경우가 어쩌면 이분들은 플래시백이 생겨가지고 과거에 전쟁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과거에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자기 마음이 자꾸 되돌아가는 경우를, 그리고 여러 가지 증상도 같이 따라오고, 전쟁 후유증이죠. 그리고 꿈을 꾸게 되면 계속해서 자기가 그 악몽을 꾸게 된다. 이 악몽 속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보통 꿈은 위시 풀필먼트라고 프로이드가 설명을 했죠. 자기 소망 충족인데, 여기서는 소망 충족이 아니고 오히려 고통스러운 과거로의 여행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반복해서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하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의 실패 던지기. 이것도 프로이드가 자기 손자가 자기 딸이 자리를 비우는 사이에 한 살 반 된 애가 울지 않고 뭐라고 소리 지르지도 않고 대신에 실패를 멀리 던졌다가 다시 돌려받고 멀리 던졌다가 거기 있는 줄을 당겨서 다시 가져오고 하는 이것을 프로이드는 이걸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이게 자기 엄마를 멀리 내던졌다가 다시 엄마를 다시 가져오는 이런 것으로 심볼릭하게 이걸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는 지금 화풀이도 하고 그렇지만 엄마를 잃어버리지도 않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걸 메스터하는 거죠. 자기의 고통스러운 것을 고통에서 벗어나서 그래도 다시 어머니를 되살려 가져오는 이런 놀이를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이 쾌락의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자기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이런 과정을 아이가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단순한 플레저 프린시플만 가지고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 지금 또 두 가지 사례를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 임상에서는 과거에 생각했듯이 우리가 어떤 처음에는 우리 무의식 속에 있는 억압된 것을 의식으로 가져오면 다 치료가 될 것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적 통찰, 어떤 인텔렉츄얼한 인사이트가 있으면 치료가 될 거라고 이런 생각들을 초기에 했었던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 이론 속에 무의식의 의식화라는 어떤 기법들이 처음에 등장한 거죠. 근데 무의식에 있는 것을 의식으로 가져오면 바로 나을 수 있는 것처럼 단순하지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됐어요. 실제로는 무엇이 문제가 됐는지를 다 알고도 계속해서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한 우리가 보통 강박증을 가지신 분들 어떤 분은 아침에 출근하는데 바로 1시간 동안 집안일을 다 말끔하게 청소하고 문단속하고 나가는데 1시간이 걸린다고 칩시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심리적인 원인 때문이고 실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누누이 다 설명을 분석을 통해서 다 알게 됐어요. 그렇다고 이게 쉽게 없어지느냐 하면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의식에 있는 것을 의식화한다고 해서 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모르게 계속해서 억압된 것이 뭔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쾌락의 가능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이 속에서는 계속해서 과거의 것들이 되살려진다. 그래서 충분하게 납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조금 지나면 똑같은 같지는 않지만 다른 상황에서 과거부터 있어 왔던 증상을 계속 반복해내는 현상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치료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임상적인 상황에서 임상에서 보는 전이뿐만 아니라 일상 삶 안에서도 어떤 우리가 자기 삶에 굉장히 방해가 되는 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볼 거예요. 어떤 분은 직장에 가서 직장 상사하고 부딪히는데 한두 번이 아니고 2, 3개월 되면 꼭 누구하고 부딪혀서 거기서 혼나고 나서 다른 부서로 쫓겨가거나 아니면 다른 직장을 구하고 나서도 또 몇 개월 가지 못해서 똑같은 반복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마치 이게 어떤 이 사람은 운명적으로 그런 거거나 어떤 우리 마음 안에 악마적인 어떤 힘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 프로이드가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게 이게 우리 마음속엔 쾌락 원리보다 우세한 반복 강박이라는 게 계속해서 반복하려고 하는 강박이 있다. 이제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이 이론은 결국 나중에 좀 가서는 우리 마음 안에 삶의 본능과 죽음 본능의 이론으로 옮겨가는 과정 속에 이 이론들을 지금 차근차근 벽돌 쌓듯이 이론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고 보여요.
우리의 감각기관에 외부 자극과 엑사이테이션이라는 게 자극인데 외부에서 오는 자극과 우리 마음에서 오는 자극 두 가지를 여기서 프로이드가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외부 자극에 대해서는 감각 피질이 이것을 보호해낼 보호막이 있는데 마음속에서 생기는 것에서 이 보호막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외부 자극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낼 수 있는 어떤 지나친 자극으로부터 오는 것을 보호막이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은 그런 외부 자극에 대한 보호막과 같은 이런 보호막이 없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죠. 그게 이걸 이런 경우에 그럼 우리 마음속에서 오는 이 자극들이 지나친 자극이 올 때 생기는 어려움을 어떻게 우리의 정신기구가 여기에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 본능의 이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하나하나 죽음 본능의 이론을 역설하기 위해서 반복 강박 얘기도 하고 그리고 반복 강박이 있는 어떤 면은 우리 전이 속에서 임상적인 전이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것 그리고 일상삶 안에서 일어나는 것 어떤 면 본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자기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굉장히 파괴적인 결과가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어떤 사람은 계속 그 같은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자기 삶을 파괴해 나가는 것 같은 이런 모습들,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임상 상황에서도 치료가 진전되면서 이제 조금 더 그 얘기들을 잘 해나가면 치료가 될 것 같으면 어느 순간에 또다시 저항이 걸리면서 다시 과거의 패턴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현상 또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좋은 통찰을 주어서 이분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좋은 통찰을 듣는 순간 오히려 저항이 일어나면서 더 이상 그 얘기를 안 하겠다고 그냥 저항하거나 경우에 따라 치료 파괴적으로 다시 선생님하고는 더 이상 치료를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다시 치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일어나죠. 이런 것들을 이런 많은 실패를 사람들의 어려운 상황이나 그리고 본인의 임상 경험 속에서 그리고 본인의 제자들의 임상 경험 속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불쾌하지 않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 쪽으로 사람들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이런 좌절들을 맛보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가설 중에 이게 죽음 본능 이론이 나온 거죠. 근데 이 죽음 본능 이론은 굉장히 큰 주제죠. 처음에는 아까 프로이드의 이론 묘하게 계속해서 프로이드의 이론은 이원론을 항상 가정을 해요. 처음에는 어쩌면 이고 인스팅트하고 섹슈얼 인스팅트 자아 본능과 성적 본능 그리고 그 뒤에는 또 리비도를 이고 리비도하고 대상 리비도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또 이원론을 가지고 가다가 나중엔 결국 데스 인스팅트하고 라이프 인스팅트 삶의 본능과 죽음 본능 이런 계속해서 이원론으로 우리의 마음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내려고 애쓰고 있다고